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식재산 일반. 오늘 이 시간에는 사업화 과정의 이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학습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더 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오늘 학습할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을 배웠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내용을 배웠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업가 정신과 관련된 내용을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그래서 그 기업가 정신과 관련돼 가지고 뭐 슈펜터라든지 피트 드러커가 했던 이야기들도 생각이 날 거고요. 무엇보다도 기업가 정신의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는 네 가지 우리가 언급을 했었습니다. 뭐 혁신성, 그리고 위험 관리성, 그리고 진취성, 그리고 실천성, 요 네 가지를 살펴봤었죠. 자, 그리고 또 어떤 내용을 살펴봤는지 생각을 해봅시다. 창업이라는 부분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국가적 차원에서 그리고 개인의 차원에서 한번 살펴보았었습니다. 관련 내용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성공적인 창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핵심적인 요소 네 가지 언급을 했었죠. 뭐였습니까? 예, 맞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창업자의 능력이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창업을 하려고 한다면 어떤 그 창업에 대한 아이템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창업 아이템 언급했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돈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창업 자금, 그리고 뭐 총체적인 관점에서 창업 전략과 계획이 이렇게 수립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학습을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구체화시켜 보는 과정입니다. 사업화. 어떻게 해서 사업화를 해 나갈 것이냐. 이 사업화에 필요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 바로 오늘 배울 학습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에 낮은 성장률과 높은 실업률로 이제 세계 각국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에 주목하고 있죠? 예, 창업에 주목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역시 창의와 혁신을 통한 창업 활성화를 표방하고 있고 관련 정부 부처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따라서 이번 학습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은 지식 재산의 기반을 둔 어떤 창업 과정을 좀 탐색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더불어서 나중에 이제 학습이 다 끝나고 난 뒤에는 창업 절차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식 재산을 구체적인 사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요. 지금 보시는 5가지의 요소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 나와 있는 것은 보시게 되면 이제 사회 적합성, 그리고 뭐 사업 위험, 수요 분석, 시장 수용성, 경쟁 우위성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그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 적합성이라는 것은 이 해당 사업이 법률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법률적 요인, 그 다음에 그 사업이 공공복리에 적합한가, 혹은 뭐 안전성이 있어가지고 위협되는 요인은 없는가, 그리고 환경적으로 또 위협적인 요인은 없는가와 관련된 부분을 검토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사회 적합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위험과 관련해서 있거든요. 과연 이것이 기술적으로 타당한가, 기술의 어떤 타당성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개발 비용. 뭐 터무니없으면은 위험한 거죠. 그 다음에 제조 가능성, 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현해 내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위협적 요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검토가 돼야 되는 거고, 또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기 위해서는요, 상용화라는 부분을 거쳐야 되는데, 이게 만약 상용화되었을 때 과연 어려움이 없는가, 이런 부분들 평가해 봄으로써 사업 위험을 우리가 검토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수요 분석. 이 수요 분석이라는 것은 이제 시장을 파악을 한다는 거죠. 시장 규모, 이 사업과 관련된 시장 규모는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지, 그리고 뭐 수요에 있어서 안정성은 있는지, 뭐 계절이나 그 다음에 어떤 시간적인 부분, 그 다음에 구매하는 사람들의 연령층에 따라 가지고 이 수요의 안정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상 매출액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확장성도 여기 수요 분석에서 평가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시장 수용성입니다. 시장에서 얼마나 수용이 가능한 부분을 측정하는 건데요. 유용하게 사용이 가능한가, 그리고 유통망 확보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더 판매를 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가기 위해서 판매 촉진, 개선 이거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팔았으면은 그에 따라 가지고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뭐죠? 문제가 생겼을 때 그에 따르는 AS 요즘에 많이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AS적인 측면도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후 서비스 가능한가, 이런 부분들이 다 시장 수용성과 관련돼 가지고 검토될 수 있는 평가 지표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경쟁 우위성이라는 건데, 해당 제품이 유사 제품하고 비교했을 때 과연 부족함이 없는지를 평가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이제 디자인이라든지 성능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뭐 내구성이라든지, 그리고 권리보호 및 침해의 가능성이 없는가와 같은 부분들이 여기 경쟁 우위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평가 지표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사업화의 요건을 검토를 해서 크게 문제가 없고 충분히 사업의 가능성이 있다, 해볼 만하다라고 이제 판단이 된다고 하면은 창업이라는 구체적인 절차로 들어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부분이 이제 창업과 관련된 구체적인 절차를 안내하고 있는 겁니다. 요 창업의 절차는 7단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요 부분은 반드시 우리 친구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1단계는요. 우선 내가 이 창업을 하려고 하는 그 의미, 단순히 뭐 경제적 부를 창출하는 그것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죠. 그 이상의 어떤 가치 실현이라는 부분, 그 다음에 이러한 창업이 사회적, 국가적으로 미치는 영향력들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창업의 어떤 가치와 관련된 의미, 이 부분과 함께 그러면 창업자로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중요한 그 포지션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 중심을 잡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점검하는 부분이 바로 창업의 의미와 창업자의 역할 정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2단계는 이제 그러면 아이템을 선정해야 되겠죠. 아이템. 어떤 물건을 팔 것이냐, 어떤 제품을 팔 것이냐, 다양한 제품이 있는데 거기에 맞는 창업 아이템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단계가 바로 2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단계에는 창업을 위한 업종 선택의 원칙을 정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창업은 실패로 많이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 실패의 원인도 뭐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뭐 창업의 의미와 창업자의 역할 정하기에 있어 가지고 너무 단순하고 그 다음에 너무 쉽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원인이 되어 가지고 실패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업종 선택이 잘못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친 욕심,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해가지고 실패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 원칙을 정하고 기준을 정해서 실천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어떤 전제 조건이라고 한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단계가 4단계입니다. 사업 타당성 분석하기. 선택한 업종과 아이템이 창업 시작에 문제가 없는지 사업 타당성 분석을 통해서 자세히 검토되어야 되겠죠. 이 단계가 바로 4단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계를 거쳐서 크게 문제가 없다, 타당하다라고 이제 판단이 될 경우에는 구체화된 방법으로서 5단계인 사업 계획서 작성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아주 구체화시키는 거죠. 어떤 절차로 쓰며 또 어떤 내용이 꼭 들어가야 하는지를 자세히 알아보고 여러분들이 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 다다음 시간에 사업계획서 작성하기 학습 내용이 있거든요. 그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6단계 넘어가게 되면요, 공장의 입지와 그 다음에 가공 방법, 이런 것을 정하는 단계고요. 마지막 7단계가 성공 창업을 위해서 이제 회사를 설립을 하는 겁니다. 회사를 설립한다면은 어떤 유형으로, 그리고 어떤 절차를 통해서 설립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확인이 되고 진행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창업의 절차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성공적인 창업 아이템 선정. 이게 우리 창업의 절차에서 나에게 맞는 창업 아이템 선정하기와 관련해서 고려되어야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하는 내용을 다시 한번 더 언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어떤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는지 봅시다. 아이템의 차별성을 고려할 때는 시장에 이미 진출해 있는 비슷한 사업 아이템과 비교해 가지고 뭐 할 수 있는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가를 먼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아이템 선정할 때.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죠? 자신의 환경과 적성을 고려해서 친숙한 분야의 아이템을 선정하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친숙한 분야의 아이템을 선정해라. 그만큼 어떤 외부 환경이라든지 회사 내부의 환경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요인에 대해 가지고 그나마 내가 잘 알고 있고 친숙한 분야라고 한다면은 적절한 대처가 가능한데, 이런 부분들이 나하고 잘 맞지 않고 잘 모르는 그런 분야라고 한다면은 창업주로서 역할 제한이 이제 사업 실패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친숙한 분야의 아이템을 선정해라. 그리고 세 번째는 사전에 시장 조사와 분석을 통해서 시장 규모와 고객 수요를 파악을 하고 이를 통해서 예상 매출액과 사업의 규모 그리고 경제성을 따져 보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창업에 필요한 돈과 관련된 부분, 이 돈이 필요하겠죠. 이것을 유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뭐 돈이 있으면 크게 문제 없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돈이 없어요. 아이템만 그리고 아이디어만 있다 이거죠. 이것을 이제 구체화시키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돈이라는 부분 필요한데 이 유치 전략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창업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돈을 빌리는 것과 투자를 유치하는 방법, 이 두 가지로 크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빌리는 것, 그 다음에 투자 유치하는 것.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법은 정부의 정책 자금을 활용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정부 기관에서 관련된 사업을 통해서 창업을 지원하는 정책 자금 프로젝트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여러분들이 한번 모색해 주기를 바라고요. 또 아니면 이제 엔젤 투자자를 유치를 하는 것입니다.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이요. 우리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게 되면은 영화가 다 끝나고 난 뒤에 영화를 이제 만드는데 도움을 주신 분들 해가지고 엄청난 사람들의 이름이 올라오잖아요. 이 역시 그렇습니다. 그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자금이 필요하니까 그 영화 시나리오라든지 영화를 어떻게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뭐 할 것인지에 대한 사업 계획서를 알리고 난 뒤에 이제 구매자들, 그 다음에 조금 관심을 보이는 이런 사람들한테 투자를 이렇게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받은 돈으로 영화를 만들었고 그 영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제 고맙다는 의미로 그 사람들의 이름을 올리는 거죠. 이게 이제 뭐 엔젤 투자자의 개념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이 그림에서도 보시게 되면은 약 57%가 창업 자금의 확보를 창업의 가장 어려운 점으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만약 창업을 이후에 하게 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도 맞닥뜨릴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이다 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앞서 살펴본 창업 절차에 있어서 사업 타당성 분석 우리 기억하시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업 구상을 객관적이고 그리고 체계적으로 분석해가지고 성공 가능성을 높여준다라는 것.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 타당성 분석이 필요하고요. 같은 맥락에서 이거를 제3자의 시각에서 사전적 평가를 통해 가지고 객관성을 높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창업 계획 이런 부분들을 한 단계 더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사업 추진을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은 아주 세세한 부분들까지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세세한 부분들을 쉽게 놓칠 수가 있습니다. 간과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세세한 부분들을 뭐 할 수 있다.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기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과하기 쉬운 상황들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 파악이 가능하고 세부적인 설계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너무 많은 일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업무 과정을 정확히 진단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구체적인 어떤 경영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경영자로 하여금 경영 전략이라든지 장기적인 경영 계획 수립하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잠재적인 위험, 그 다음에 사업의 문제점 이런 부분들을 파악할 수 있고 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기회를 제공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 사업 타당성 분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으로 들어와 보겠습니다. 사업 타당성 분석을 할 때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부분이 한 5가지 정도인데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셨으면 싶습니다. 어떤 내용들이냐면요. 일단 창업에 대한 수행 능력을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시장성 분석을 평가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이제 뒤에 나타날 건데요. 기술성을 다시 한 번 더 평가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금 및 성장성 한번 평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는 수익성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요 각각의 내용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업 수행 능력 분석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창업자, 이 창업자의 어떤 선천적인 적성과 자질, 그리고 후천적인 경험과 지식, 그리고 업무 수행 및 경영 능력 등으로 구분하여 평가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창업자가 기업가로서 갖추어야 할 어떤 적성과 자질을 얼마나 잘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본다라는 것이 바로 사업 수행 능력 분석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시장성 분석인데요. 시장성 분석은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제품 및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는 시장, 이것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디에 얼마나 팔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판매 수요를 예측하는 것이 시장성 분석인데요. 이 시장성 분석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5가지 정도로 이렇게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아이템의 어떤 상품성이라든지 경쟁력, 그리고 시장 동향이라든지 시장의 특성, 그 다음에 경쟁 상황, 이런 부분들, 그리고 가격 동향 등을 우리가 요 시장성 분석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기술성 분석입니다. 제품 생산에 필요한 어떤 관련 비용을 추정하는 것인데요. 여기에 이제 관련되는 요인들이 어떤 물적, 기술적 요소입니다. 그래서 기술적 타당성 평가와 원가를 추정하는데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구체적인 그 평가 요소는요, 지금 보시는 요 3가지입니다. 3가지. 아이템에 대한 품질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비교 우위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경쟁 상품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경쟁 상품과 비교했을 때 과연 지금 생산하고자 하는 이 아이템이 얼마나 우위에 있는가에 대해서 점검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생산 시설의 어떤 적정성을 분석한다라는 이 부분은요. 제품을 생산할 때 필요한 시설이 있죠. 이 시설이 과연 얼마나 적절한가? 그리고 생산 설비는 또 얼마나 잘 구축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 구축 능력 등을 살펴보는 거고요. 생산 능력에 대한 분석이라는 것은요. 생산 방식과 그리고 공정에 있어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 더불어서 예상되는 뭐 재고는 어느 정도 이고 그것을 또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까지 함축하는 내용이 생산 능력에 대한 분석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4번째죠. 자금 및 성장성 분석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실제 창업 시 소요되는 자금을 구체적으로 분석을 하는 겁니다. 자금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것. 더불어서 창업 아이템, 이 창업 아이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장이 가능한지를 분석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분석할 때 사용되는 평가 요소들은 지금 보시는 자금 조달 능력 분석, 위험 요소 분석, 성장성 분석 요 3가지를 예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뭐 자금 조달 능력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소요 자금 규모가 어느 정도이고 이게 어떻게 조달할 수 있는가, 조달이 가능한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차이급 상한 능력까지를 우리가 자금 조달 능력 분석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위험 요소 분석이라는 것은요, 외부 환경, 외부 환경을 바라보며 있어 가지고 위험 요인이 무엇인지, 그러면은 그것도 위험 요인에 대해서 우리는 또 어떠한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평가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성장성 분석이라는 것은 이제 시장 변화를 예측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창업하고자 하는 요 기업이 얼마나 성장 가능한가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는 내용이라고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수익성 분석이라는 것은요, 수익의 예상 실현 시기와 손익 분기점과 관련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가지고 어떤 경제성 유무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게 바로 수익성 분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사업 타당성 분석을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다음 5단계인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데 있어서 그 질을 결정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추후 자신이 어떤 창업을 생각하고 있는 친구가 있다라고 한다면요, 우리 교과서 171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업 타당성 분석 해보기를 통해 가지고 학습한 내용을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싶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수업을 마치고요. 이제 다음 시간 기술 경영의 이해라는 내용으로 다시 한번 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